제 생각에 정치 권력에 대한 교회의 태도, 예를 들면 한기총으로 대변되는 적극적 유착 혹은 뭐 이런 거 있고, NCC로 대별되는 상당히 비판적인 참여,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검토를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. 근데 저는 어떻게 보다도 왜 그랬을까? 뭐 무슨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게 있어서 그랬는지, 아니면 교회가요? 교회나 일정한 특정한 기관이나. 그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굉장히 이야기 뭐 너무 긴 이야기니까 아주 짧게 얘기한다면 5.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마 우리 최 박사도 그 당시에 초등학교 시절이었을 테니까요. 저희도 그 기억이 납니다. 내일까지 혁명 공약을 외워가지고 올 것. 숙제 받으셨죠? 제 일이 뭐였습니까? 반공을 국시로 한다지 않습니까? 이 반공이 우리나라는 국시였습니다.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권 유지를 위한 그 모토였잖아요. 이게 쭉 이어진 거죠. 그 군사 정권이 또 다시 그 신군부들에 의해서 또 쿠데타가 또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하면서 노동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정부의 눈의 가시처럼 이게 NCC였으니까요. 교회협과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만들자. 교회가 가장 우파 사상이 강했으니까 보수적 교회를 정부에서 부추겨서 한기총이 태동된 거 아닙니까? 이 한기총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면서 이 반공 사상을 지금 21세기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기총 태생을 좀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. 그 한기총이 태동되기 직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88선언, 교회의 88선언이 나옵니다. 근데 이 88선언의 그 선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. 반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 신념처럼 우상화하며 그 이념을 달리하는 그 동포들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지난날 교회의 모든 잘못을 죄책 이제 고백한다. 잘못을 고백한다. 이런 죄책 선언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이거는 단순한 그냥 그 선언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 아마 상당히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반공을 통치 수단으로 삼았던 이 권력 집단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저는 됐으리라고 봅니다. 금기사항을 깬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한기총은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온 목사들, 저는 이제 월남 지도자들이죠. 그 뭐 대표적으로 목회 다 끝내고 저 남한산성에 그 은퇴 가 있던 한경직 목사를 불러내 가지고 채훈이라든지 뭐 이런 그 한국교회 그 소위 원로급 뭐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던 이런 목사들을 전부 불러내 가지고 이제 그 조직한 것이 이 한기총인데, 실제로 그 국정원 과거사 그 조사위원장으로 있던 오충일 목사님이 실제로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. 쭉 그 국정원의 과거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의 종교 담당 그 요원이 실제로 한기총 조직에 관여했다. 이런 뭐 증언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건 뭐 그건 뭐 빼도 박을 수 없이 그 정권이 그 한기총을 만드는데 작용을 했다, 이런 거고요. 그런데 어쨌든 이 보수의 총집결한 이 한기총이 어쨌든 그 크기나 그 외형상으로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를 갖췄습니다. 초기에는 대다수 교단들이 다 한기총에 참여를 했으니까요.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지금은 형편없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지금도 한기총이 문제되는 것은 정광훈 목사가 그 한기총 지금 대표였다가 안 됐다가 다시 또 되었고, 그 한기총의 대표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의 발언이라든지 행동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기총에 대한 관심이 있지. 지금 역사는 좀 정리를 했는데, 사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
뭐라 할까 그분의 그 좀 과격한 발언이라든가 그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이 교단이 어디고 그 진짜 목사인지도 모르거든요. 그 일반인들, 일반 사회,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알죠. 교인들은 다 알지만 일반 언론에서도 한기총이 자꾸 주목을 받아서 저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? 한기총이 대표가 아닌데 네. 자기들이 1200만의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. 늘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한기총은 전체적으로 크리스찬의 3분의 1 정도로 보여집니다. 아니요, 3분의 1도 안 되고 3분의 3%. 3분의 1까지 이제 봐주는 거는 이런 겁니다. 3%. 뭐냐면 교단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 66개 교단과 단체, 교단은 거의 빠져 있습니다. 예장, 통합, 합동, 기감, 뭐 기장 물론이고요. 다 빠져 있고 백석도 빠져 있고 요즘 최근에 그래도 조금 숫자가 있는 게 기하성이 행정 보류했다가 다시 들어갔죠. 그런 정도고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단성을 의심받는 인물이나 그 인물이 관여하는 교단, 그 단체,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성 우리가 정통 교회들이 대부분 꺼려하는 거죠. 이게 다 빠져 있는데 그 한기총이라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래됐다는 것, 그 이후에 뭐 한교연, 한교총이 생겼지만 뭐 먼저 생겼다는 것 때문에 계속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정광훈 대표는 그 자기 그 사랑제일교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보수 우파를 끌어모으고 여기에 또 일부 야당 그 일부 인사들이 가세를 하면서 상당히 무슨 뭐가 좀 돌아가는 것 같이 돼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. 이게 크리스찬한테는 참 불편한 진실이죠. 이게. 예, 좀 덧붙여서 이 한기총이 이제 정치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참여한 것은 물론 그들이 처음에 출범할 때는 오로지 복음 전파에 전념하겠다. 뭐 그것을 이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여러 활동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상 보면 대체로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한 4년 남짓하지요. 1095건 활동 사항들이 그런데 이 중에 거의 65%, 한 70% 가까이가 다 일반 사회 그 정부 비판 뭐 이런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전작권 회수하는 거 반대한다든지 주한미군 철수 반대, 또 뭐 사학법 개정 반대, 맨 반대. 그런 정권의 어떤 개혁적 조치들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이 한기총이 주로 이렇게 나섰고 그러다가 어쨌든 그 대표회장 선거에 이렇게 금품을 살포하는 이런 이제 추문 또 그걸 가지고 서로 소송하는 이제 소위 그 막장 그 드라마를 연출하지요. 거기다가 대표급들 중에 상당수가 또 자식들을 그 세습하는 그러니까 도덕성으로 상당히 이제 그 자체적으로 붕괴하기 시작을 하다가 급기야 지금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여 년 전에 그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아주 상당히 금기시하는 이단들을 이렇게 대거 영입을 하면서 이제 모든 그 저 대표적인 한국 교회 교단들이 다 탈퇴를 해서 한교연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 나가고 지금 사실 뭐 우리 김 기자님은 3분의 1까지 이렇게 막 넉넉하게 봐 주셨는데 지금 그들이 말하는 60여 개 교단 어쩌고 해도 이게 다 그 교단다운 교단은 거의 없습니다. 뭐 저 순복음교회 말씀하셨는데 여의도 거기도 뭐 지금 행정 보류했다.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뭐 지금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껍데기뿐인 그 한기총 그거를 가지고 그 위세를 가지고 이렇게 저 광장에 나와 가지고 물론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비판도 상식에 맞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주 정광훈 저급하게 목사의 그 무기가 그거 같아요. 정 목사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른 배경도 많이 있었지만
처음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? 반공을 국시로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. 전부 다 반공 사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대다수인데 한기총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왔거든요. 대부분의 소위 복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다 동성애 이 반대입니다. 그 사람들이 전광훈 목사 말이 그래도 맞네, 그래도 용감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 점을 진보 진영에서 또 너무 간과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아니 그러니까 그